자, 여러분 잘 쉬었죠? 네, 자 지금부터 또 읽어봅시다. 1번 첫 번째 단락 10번부터 13번 법령의 조문은 끊고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요건과 효과 동그라미, 조건문 동그라미.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이리적인 것 동그라미. 법조문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와 구체적 상황 동그라미,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진정한 의미 동그라미,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확정 개념 동그라미.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민법 동그라미,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예 동그라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끊고 손해배상 예정액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원 동그라미 재량 동그라미.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손해배상 예정액 동그라미 위약금 동그라미.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계약 위반 동그라미 제재 동그라미 위약벌 동그라미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 동그라미.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하지 못하면 끊고 성격 동그라미 둘 중 동그라미. 손해배상 예정액대로 다루어진다. 여기까지. 자, 공책에 정리해 봅시다. 자, 1단락. 법령 조문. 보지 말고 기억하려고 해. 요건, 효과, 조건문. 항상 일의적인 것 X. 구체적 상황 고려. 진정한 의미 불확정 개념 민법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 법원 요건과 효과 재량 손해배상 예정액 천천히 써. 손해배상 예정액 썼니? 그 다음에 위약금 위약벌 그 다음에 성격 둘 중 무엇. 여기까지. 조금 더 글이 어려울 거야. 이 글이 왜 어렵냐면 얘들아 훨씬 긴 글인데 다 잘라놔 버렸어. 이거 설명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근데 다 잘라놨어. 그냥 대충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수능, 그러니까 여기서 지문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능 지문은 친절하지가 않아.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만 놔두고 한 예로서 사실 법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진 않을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꼬아놓고 살짝 다 지워놔서 문제 풀 때 헷갈헷갈 하게 만들어놨어. 근데 좀 이따 되고 나면 다 이해할 거야. 자, 두 번째로 가자. 채무자의 잘못으로 채무자 동그라미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면 계약 위반이 발생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 동그라미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증명 동그라미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끊고 정해져 있다면 동그라미 채권자는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밑줄. 이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끊고 위약금 동그라미 위약벌 동그라미.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자, 위약금 동그라미 받을 수 있고 동그라미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감액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이때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액수 동그라미, 증명 동그라미,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금 동그라미. 자, 공책에 가봅시다. 채무자, 설명할 거 없겠지? 채권자, 손해액수 증명 받을 수 있다. 예정액 있다면 증명 X 받을 수 있다. 더 받을 수 있다는 X표. 더는 X표 그냥 해놔. 더 하고 X표. 위약금, 위약벌 입증, 위약금 받을 수 있다. 감액 X, 손해액수 증명, 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한 사람? 나 이거 이해했다 는 사람 손 들어봐. 이해했다. 이해했지, 수연아? 현수 이해했어? 현이 이해했어? 얘나 이해했어? 자, 여기서는 뭐야? 돈이 두 종류가 있지.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지. 얘는 뭐래? 증명하면 받을 수 있고 증명 못하면 못 받는 데지. 얘가 하나가 있어. 또 하나가 있어. 전혀 다른, 좀 같지만 다른 성격이야. 뭐야? 위약금이란 게 있어. 근데 얘가 위약벌임을 입증하면 얘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나왔니? 얘는 얘대로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증명하면 얘도 받을 수 있다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친구하고 동계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도 계약을 하고 손해배상 예정액도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친구들하고 계약하면. 그래야지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친구하고 무슨 약속을 하면, 자, 오늘 어디에 같이 시험 끝나고 여행 가기로 했다. 그래서 안 가면 위약금으로 100만 원, 그 다음에 여행을 안 간데 마음의 상처로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증명하면 증명을 해야 돼요. 알았죠? 아니면 그 전에 써놔야 돼요. 자, 글 이해. 자, 그다음 불확정 개념은 동그라미.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행정법령 동그라미.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행정작용 동그라미.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은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 자, 반드시 동그라미, 기속행위 동그라미.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졌을 때 재량 동그라미.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청 작용은 재량행위이다. 재량행위 동그라미.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재량행위이다. 불확정 개념 동그라미. 자, 됐죠? 자, 그 다음 적어봅시다. 공책에. 불확정 개념, 행정법령. 반드시 기속행위. 재량행위. 불확정 개념. 화살표 재량행위 쪽으로. 자, 어렵지 않았죠? 행정법령도 두 가지가 있는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행정청은 재량으로 행정행사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자, 재량행사 기준 동그라미, 재량준칙 동그라미.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준칙대로 재량을 행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끊고, 다만 특정 요건하에 재량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특정 요건 동그라미, 반복 동그라미, 행정관행 동그라미, 행정관행 생긴 후 동그라미.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끊고,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 동일한 내용 동그라미, 행정작용 동그라미.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단락 적어봅시다. 4. 재량 행사 기준, 재량 준칙, 법령 X, 그다음에 특정 요건, 행정작용, 반복, 행정관행 생긴 후 지켜야 함. 그리고 평등. 어때요? 이글 이해돼요? 조금 이따가 이해시켜 줄게요. 문제 풀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1번. 자, 10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이 글을 이해한 것 같고 또 좀 별개로 사실 이 글을 이해했냐 안 했냐는 건 12번 문제가 좀 작용을 많이 하고 나머지 문제는 크게 작용을 안 해. 12번 문제는 좀 어려웠어.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1번.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는 모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이거 어디 나와 있니? 이거 어디 나와 있어? 그렇지, 1달러. 자, 법조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와 있겠죠? 자, 1중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2번.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재량 행사 법원 어디 나와 있죠, 여러분? 재량 행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적어놓고 어디 놨더냐? 1달러 후반에 자, 지금 자, 1달러 후반 어디 갔어?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다음 10번에 3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체적인 상황. 이거 단어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어디 있어요? 1초 나와 있었죠? 4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끊고 재량행위인 경우보다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다. 개소리죠? 어때요? 재량행위죠? 3후. 5번.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 작용을 규율하는 법령과 개인 간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모두 사용한다. 첫 번째, 개인 간 규율 어디 있어요? 민법. 그다음에 행정청이 행하는 이거 작용 어디 있어요? 세 번째에 나와 있는 행정청 나와 있었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11번. 이것도 어려운 문제. 11번에 1번이 이게 찾기가 조금 근거를 찾아버리면 애매한 문제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1번.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끊어요.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에요? 맞죠? 법령 아니죠.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 아는 개념 밑줄 그어봐요.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거 근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재량 준칙은 4달러 후반에 보면 법령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죠? 당황스럽죠.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을 먼저 찾아봐요. 자, 이리적이지 않은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리적이지 않은 거는 1달러에 나와 있죠. 뭐라 그랬어요? 하지만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이리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자, 이리적인 거 아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진정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불확정 개념이 작용된 것도 행정법령에 있고 그보다는 기속행위보다는 재량행위로 나오죠. 그 다음에 재량행위 행사의 기준이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걸 재량준칙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갔어요. 자,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 이건 뭐라고 근거를 봐야 될까? 얘들아, 머리 엄청 아플 거야 이게. 인과관계가 있나? 이걸 의심해봐요.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라 그랬어.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적이지 않은 건가? 자, 재량준칙은 어때요? 법령이 아닌 건 맞죠? 현우는 어떻게 생각해? 어? 판단 못하겠지. 자, 답은 쉽게 나오는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재량준칙은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되나? 그 얘기가 있나 여기? 자, 요건과 효과는 이리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의 진정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법조문에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고 법조문이 항상 이리적인 것은 아니야. 어때? 그 다음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법령 위반이 아니다. 다만 특정 요건 하에 반복되어 관행이 해된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행동이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규칙. 하지만 요건과 효과가 항상 이리적인 것은 아니다. 헷갈리지? 뭐라고 해야지 딱 답이 나올까? 선생님은 둘의 연관관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 따로 이야기야. 이거를. 자, 재량준칙이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랑 이리적이지 않은 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재량준칙이 법령이 아닌 것. 그게 얘를 이리적이지 않은 걸로 만들어준 거니? 위에는 법령인데? 그러니까 두 개 이야기가 분리되어 있는 이야기야. 자,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이라면 얘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리적이지 않다는 거야. 근데 얘가 법령이 아닌 거는 그냥 그게 법령이 아닌 거고 재량준칙은 왜냐면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이란 뜻하고 얘하고 연결이 될까? 둘이 연결관계가 없어. 전혀 다른 걸 얘를 코끼리 몸통에다가 호랑이를 붙여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각각이 맞는 말이야. 이게 떨어져 놓고 보면.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하나가 있어. 재량준칙이 봐봐. 우리가 법령이란 게 항상 이리적인 게 아니지. 이유는 뭐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돼서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니? 조금 재량을 발휘해서 이리적이게 되지. 맞지? 이게 맞잖아. 맞지? 그러면은 행정에서 기속행위는 법령이지. 얘는 이리적으로 만들었지. 근데 재량은 재량을 발휘해야 되니까 어때?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이지. 근데 재량 준칙이 생겨버렸어. 준칙은 언제 생기니? 반복을 하지. 반복을 하지. 맞지? 어느 일정한 특수 상황에서 반복을 하지.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니? 이리적으로 가버리잖아. 이제 이리적이 되잖아. 왜냐면 이런 요건 상황에서 이런 거면 법적으로만 문제가 안 되면 법에는 없지만 이리적으로 이렇게 해줄게 라고 생기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나 풀 때는 나는 완전히 둘이가 동떨어졌다는 얘기로 찾았거든. 근데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해 보니까 재량준칙은 이리적인 훗날 시간이 경과되고 행정 뭐라 그랬지? 관행이 생긴 후에는 이리적인 개념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럼 문제가 생기지. 법령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 연결관계가 떨어지지.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 했던 얘기가 맞게 되겠네.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재량준칙의 원래 특성상 어때? 법령과 관계없이 근데 얘는 행정작용이 작용되면 이리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겠네. 이 자체가. 좀 생각 좀 해보자. 선생님도 이게 왜 그러냐면 풀면서 이 지문이 완전 리트 지문 같아. 좀 고민을 하게 만들어. 자, 재량준칙 어때? 법령은 원래 이리적인 게 아니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니?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을 사용했지. 그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게 또 하나가 뭐니? 행정작용이지. 근데 행정작용이 왜 사용돼서? 기속행위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맞잖아. 이건 동의하지 다들. 근데 하나가 재량행위에는 쓸 수 있다는 거지. 왜 썼을까? 불확정 개념을.
이리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리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한 거지. 법은 뭐야? 목표가 이리적이어야 되지. 이거면 요거가 돼야 되지. 근데 요거면 요거 될 수 있고 저거 될 수 있어. 그러면은 어때? 법령이 될 수가 없지. 그렇잖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재량 행위는 어떨까?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리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거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 고민 좀 해봐. 선생님도 고민 더 해볼게. 같이 고민하면서 가는 수업이야. 알았지? 현우야, 좀 이해되지 내 말?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고민을 해봐야 돼 이거는. 자, 그 다음 2번. 그 다음부터는 쉬워.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겠지. 3번.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사 기준은 끊어.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다 라고 했어.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이것도 뭐 어려운 말이야. 이제 너희가 머리가 꼼니 아파. 이거 리트에서 따온 것 같아 이 지문. 얘들아 목이 아파? 자,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봐봐, 재량준칙은 정해지는 거야. 적법한 행정작용 내용대로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했어. 정해져야 한다. 정해진다. 이 말이 어때? 자, 재량준칙은 여기서 뭐라 그랬니, 얘들아? 자, 재량준칙은 특정 요건 하에 재량준칙대로 특정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생긴 후에는 행정관행이 생긴 후라 그랬어. 맞지? 그 다음에 뭐래?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한다지. 근데 행정작용 내용대로 정해져야 되는데. 행정작용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대. 재량준칙이 규정된 재량행사 기준은, 자, 기준이란 걸 정해야 되니? 이거는 재량준칙이라는 게 어떤 게 정해지는 거니? 재량준칙이라는 게 정해지는 거야? 재량준칙은 원래 없던 거야. 근데 법이 없다 보니까 어때? 기속행위는 있어. 근데 재량준칙은 없어. 없다 보니까 판단을 못 하겠어. 근데 누가 사실 실예로 보자면 이거야. 용기 있는 어느 공무원이 그게 법에서 사실 사람은 각양각색이잖아. 그래서 어느 공무원이 이거는 봤더니 이 사람 충분히 나랑도 좀 친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어날 거야 아마. 좀 친한 사람이 아니면 되게 정의로운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법에는 없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해줬어. 그럼 그게 기록에 남아.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기록해서 행동을 했어. 근데 예를 들면 홍천에서 그런 행동이 하나가 일어났어. 공무원이. 근데 옆에 양평군에서 봤더니 자기도 비슷한 일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양평군에서 찾아가서 양평군에 있는 공무원한테, 아니 홍천에 이런 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나도 해주라라고 본 거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면피가 좀 될 수도 있지. 왜냐면 홍천에서 했으니까. 맞지? 홍천에서 한 번 했으니까. 그러면 홍천에서 했고 이게 법이 말이 되고 하면 융통성 있는 또 공무원이 알았어요. 말이 되네요. 그럼 그렇게 해줄게요. 이게 몇 군데로 반복됐어. 그럼 그게 법이야? 그게 법이야? 정해진 거야? 아니지. 근데 그렇게 만들어져 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3번의 말이 재량준칙은 규정한 재량준칙으로 규정한 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자, 이 부분, 이 말이 참 헷갈려.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단 말이 안 맞아. 그런 게 정해지는 게 없는 거야.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다? 요거는 기준이 없어.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지. 정해져야 한다는 건 머스트잖아. 이제 김현우 씨, 이 깐깐한 김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면 일부 일리가 있는 거야. 왜냐면 저 새끼 졸라 따지거든 나한테. 쟤 매산문 까버리거든. 매산문 돌려 까고 와. 선생님 이상한데요? 이러면서. 잘 생각해봐. 뭐가 정해져야 된대. 근데 이게 되게 괜찮은 문제야. 왜 그러냐면 따지지 마. 4번으로 넘어가. 재량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특정 요건 하에 자 봐봐. 여기 4번도 그래. 재량준칙이 정해져야 이랬어. 행정청은 특정 요건 하에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정해져야 돼?
정해지는 게 아니지. 얘는 뭐야? 그냥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서로 교집합으로 행해지는 거야. 정해져야 행정청은 그 특정한 그러면 법이 되는 거야. 이게 법이 아니라며. 이게 말이 헷갈리는 거야. 근데 5번 봐봐. 5번이 3, 4, 5 중에 가장 말끔해. 왜 그러냐면 봐봐. 재량 3, 4, 5가 다 연결돼 있는 거야. 근데 재량 준칙이 특정 요건하에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이랬어. 선례가 없으면 미치거나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작용을 할 때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자, 선례가 없으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작용을 할 때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때? 따르지 않아도 되지. 그러면은 하나 놓고 볼게. 얘들아, 3, 4는 말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모르겠어. 근데 5번은 그나마 어폐가 없지. 말에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답이 5번으로 가는 거야. 수능 볼 땐 이렇게 골라야 돼. 알았어? 3, 4번이 1, 3, 4가 말을 되게 꼬아놨어.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법조문으로 가잖아, 얘들아.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정말 차이가 크게 작용해. 정말로. 그냥 아, 어 하나로 판결이 바뀌어.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고난도 문제로 찾기 어려웠을 거야. 문제 맞춘 사람 손 들어봐. 맞춘 사람 몇 명 없네? 어려웠지. 5번까지를 잘 보고 제일 예쁜 애로 골랐어야 됐었어. 이게 하나씩. 2번은 제할 수 있었을 거고 1번은 뭐지? 3번은 뭐지? 4번은 좀 제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1, 3, 4, 5를 비교하다 보면 5번에서 집중을 하고 있었겠네? 근데 5번에 정해지지 않았으며 선례가 없으면 어때? 안 지켜도 되겠구나. 이렇게 논리로 찾았었으면 답이 5번으로 갔었을 거야. 선생님 그랬잖아. 수능은 사실 수능에서 국어하고 수학은 완벽한 실력만 가지고 다 맞지는 못해. 상황을 만들어야 돼. 정말이야. 이 말 명심해.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학도 당연히 4점짜리 중키라고 킬러 파트가 거의 다 외워져 있고 심지어는 엔제들로 돌아다니는 어려운 문제가 내가 한 각 단원별로 한 50문제씩은 섭렵해서 나는 기출 4점짜리는 껌이야. 기출 4점은 껌이야. 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주는데 그 안에서도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 정승제식 개념하고 현우진식 개념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승제 개념은 중3 때 해야 되는 개념이야. 수열은 뭐다? 지수는 뭐다? 로그는 뭐다? 근데 현우진 개념은 뭐냐면 졸라 어려운 개념이야. 니네가 수열에서 자주 틀리는 문제들의 공통점을 뽑아봤더니 주제가 이렇게 잡혀. 그 주제는 이런 주제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심화 개념이 이런 게 들어가 있어.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바로 그냥 내가 쉽게 이해하자면 요즘 정승재 쌤이 하도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정승재 개념과 현우진 개념이라고 얘기할게. 그래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아는 속에서 4점짜리들이 충분히 풀어지면서 4점 응용 문제까지 풀어져 있는 상황이 되면 다 맞아요? 아니야. 그러면 1등급은 나오더라고 보통. 근데 다 맞는 애들은 문제를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27문제 내지 28문제까지를 풀고 30분을 남겨야 돼. 최소 20분은 남겨야 돼.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나머지 두 문제가 그리고 복습을 하면서 계산 실수를 찾으면서 딱 했을 때 다 맞을 확률이 생기는 거야. 그럼 국어는 어떻게 가냐라고 했었을 때 국어도 역시 3문제에서 4문제를 세모표 쳐놓고 안 찾아지고 10분에서 15분, 한 15분은 남아 있어야 돼. 10분에서 15분. 근데 선생님 그게 안 남는데요. 그 별표 치는 문제에서 시간을 지금 방금 우리가 시간 되게 썼자. 그 시간을 쓰지 않는 속에서 빨리빨리 판단하고 놔둬서 이때 이제 신의 뜻을 기다리는 거야. 신의 뜻에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돼. 굉장히 융통성이 필요해. 사실 수능은 그 융통성까지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융통성에서 뭐야? 확실히 아닌 거 제끼고 그 다음에 뭐냐면 49대 51이야. 근데 49대 51까지는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6대 4도 아니라 7대 3에서 6.5대 3.5 정도의 느낌이야. 내가 보기엔. 거기에서 6.5를 잘 찾아내야 돼. 3.5에 집중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국어가 잘 찾아질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줬다. 이거 풀 때 너희들 융통성에 대한 문제 생각해야 돼. 알겠지? 이게 왜 그러냐면 컨설팅을 하다 보면 다 맞지 않은 애들, 1등급인데 다 못 맞는 애들. 사실 현우가 거의 다 맞아.
근데 저 새끼 한 문제씩 두 문제씩 틀려오는 거 보잖아. 그러면은 현수도 잘해. 가운데 현자가 들어가면 국어를 잘하나? 농담이에요. 근데 얘네들 풀어온 거 보면은 삐끗삐끗 거리는 게 있어. 그럼 그 삐끗삐끗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순간 판단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순간 판단을 가장 고요한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너희들도 그 연습을 하면 충분히 좋아지고 하게 될 거야. 지금 우선 선생님하고 한 달 좀 넘게 수업 들었을 때 너희들이 선생님 저요 이제 근거 잘 찾아져요. 그리고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가 이제 무섭지 않아요. 이러잖아. 엄청난 발전을 한 거야. 알았지? 쫄지 말고 계속 하는 거야. 예슬이 알았지? 예슬이 표정이 요즘 좋아져서 보기 좋아. 알았지? 자, 12번 가보자. 12번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랬습니다. 보기는 얘들아 이제부터 이렇게 하기로 하자. 보기는 무조건 천천히 읽기. 보기는 무조건 천천히 읽기. 보기에 함정을 많이 두더라고. 저번에 밀실과 광인에서도 그랬잖아. 사실 그냥 두 개 비교해 놓은 건데 거기에서 무슨 콘크리트 된 세계 하면 나쁜 세계처럼 보기에 착각을 했잖아. 근데 그거 잘 찾아보면 나왔던 것처럼 얘도 보기를 잘 봐야 돼. 보기가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매매 계약을 했어. 그 후 갑은 계약을 위반하여 을은 80의 손을 입었어. 80 동그라미.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가정하자.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어. 우선 위약금 약정 없었다 밑줄.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하지 못했다. 100 약정 동그라미 증명 못했다 밑줄. 그 다음에 다는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또 약정 동그라미 끊고 위약금 성격이 위약벌임을 증명. 성격이 위약벌임을 증명. 밑줄 긋고. 자 됐습니다. 1번 보자.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도 증명 동그라미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은 감액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증명을 못했어. 2단락 초반에 뭐라고 나오니? 채무자는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랬지. 증명하지 못했어. 그럼 80 줄 필요 없어? 있어 없어? 없지. 나쁜 새끼지. 그러나 줄 필요 없겠지. 이게 법의 무서움이야. 니네 조심해라. 사업가들은 이거 다 알고 있다. 진짜로. 사업가들은 이런 거. 그래서 계약서가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줄 필요 없고 사실은 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줄 필요가 있는 경우 가령 퀴즈. 그래 줄 필요 있어. 감액할 수 있어 없어? 이건 그냥 퀴즈야. 감액할 수 있겠지. 왜 있어? 손해배상 예정액이니까. 세상에 돈은 여기에선 두 가지가 있었어.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금이 있었어. 위약금은 위약벌로서의 위약금, 하나는 손해배상 예정액.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할 수 있어. 근데 위약벌은 얘하고 약정한 벌금이야. 벌금은 깎을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2번을 정확히 보면 알 수 있어. 나에서 을이 손해가 80이 증명됐어. 증명은 했어. 그러면은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되고 왜 100을 지급해야 돼 얘들아? 증명은 했지. 근데 증명한 경우에 뭐야? 그런데 계약은 뭘로 했어? 100으로 계약을 해놨지. 그러면 100을 물어주고 자 손해배상 예정액은 자 어때? 깎을 수 있어 없어? 깎을 수 있지. 맞지? 자 어디 나와 있니 그 근거는? 이 단락 마지막에 보면 손해배상 자 여기서 위약범이 입증하면 자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여기다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대지. 증명했지. 그러면 뭘 받을 수 있대? 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다 그러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 위약금 100은 뭘로 가니? 위약금의 성격이 뭔지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100을 약정해놨지. 100을 약정. 이 부분이 아니다. 여기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자 어때 배상 자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채권자는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가 증거다. 12-2 여기 가운데다 밑주거나 이 세 번째 건 이 세 번째다. 다음 밑에 거 답이야. 자 그다음 나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지 못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자 이번엔 뭐니 얘들아? 나에서
을이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지 못했어. 손해가 얼마인지.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은 감액할 수 없다. 뭐가 틀렸니 여기? 없다가 틀렸어. 그럼 100은 틀려 맞아? 맞지? 손해배상,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만 못한 거지. 뭐는 있었니? 위약금 100이 약정돼 있었지. 근데 그건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얘가 어때? 전제 조건은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하지 못했지. 그럼 위약벌이 아니야? 모르겠지. 그럼 뭘로 간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간대지.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틀린 거야. 4번. 다해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되었어.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되고 법원은 감액할 수 있다. 이건 뭐가 잘못됐을까? 있다가 잘못됐겠지. 왜 그러냐면 자, 다해서 을의 손해가 80인 것까지 증명이 된 거야. 얘가 사실 맥스 때린 애야. 4번이 맥스라고 써놓으면 돼. 즉 뭐냐면 다는 위약금이 100이란 걸 약정도 했고 이거 안 지키면 무조건 돈 내놔라야. 근데 나 관련 없다는데 손해배상까지 확인을 했어. 얼마야? 80이란 거. 그럼 얘는 얼마를 줘야 돼? 100에다가 플러스 80을 줘야 되지. 180이야. 이거 이해되겠어? 금액이 다른 거야. 근데 자, 법원은 감액할 수 있다 없다?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겠지.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할 수 있겠지. 그러나 위약금은 감액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맞지? 오케이? 현아야 이제 이해했어? 자, 5번. 다해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은 감액할 수 없다라고 했어. 그럼 다는 쉽지 이제. 뭐 얼마를 지급해야 돼? 80이야? 100이야? 100이지. 어때? 왜냐? 여기서 다해서 뭐라 그랬어? 얘들아? 위약금이 100을 약정했고 방금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읽어줬던 법원이 감액할 수 이때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다는데 손해배상을 증명을 못했지. 그럼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지. 그럼 뭐만 받아야 돼? 100만 받아야지. 근데 아까 전에 80을 또 증명했어. 그럼 뭐 얼마를 받아? 그래서 180이 맥스라는 거야. 여기서는. 이해하겠지? 그리고 증명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또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 감액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달라지는 거지. 오케이? 13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아, 어려웠지. 그런데 대박은 1번 갔다가 2번 지문 유서 갔다가 할만한데 점점 어렵다. 3번 지문은 아우씨 법 진짜 어려워 이랬어. 그러나 꿈 깨십시오. 이제 좀 쉬운 게 나오겠지. 슈퍼스타 우리의 상대 성장이 등장합니다. 자, 상대 성장 지문 봅시다. 상대 성장. 자, 이 지문 우리 그때 해설했니? 다 했지. 자, 그래서 특별히 해설 안 할 거야. 그러면 17번의 답을 정확히 찾아줄게. 나 이거 이해했다? 나 대한민국에서 이거 나 혼자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선생님 중에. 나 이거 온 인강 들었을 때도 이해 못했어. 왜 답이 1번이 될까? 이거는 3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 보기를 잘 봐야 돼. 자, 농개의 수컷은 찌개발 하나가 매우 큰데 찌개발의 길이는 개딱지의 폭에 상대 성장한다. 상대 성장 동그라미. 농개의 개딱지 폭을 이용해 자,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농개의 개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하여 다수의 순서쌍을 확보했다. 순서쌍 확보 밑줄. 밑줄 거나. 그리고에다 동그라미 해놔. 내가 웬만해선 접속사에 뭐 하라고 안 하는데 그리고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동그라미 쳐놔.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개딱지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해당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했다. 밑줄 그어놔. 눈치 빠른 사람이 이제 점점 내가 끊어주니까 눈치를 채고 있을 거야. 여기서 이러면서 사기를 쳐놨어. 1번에다가 떡 밀어놓으니까 이게 뭔 말이지 이런 거야. 1번이 뭐냐면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끊어.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에 B가 비례한다 할 수 없겠군. 어이? 이게 뭐지? 2번을 보자. 그러면서 너희를 속여.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A와 B의 증가율 비교하려고 할 때 끊어. 점들의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밑줄 편차 제곱의 합은 더 작겠군. 이건 크지. 이게 존나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개새끼가 진짜야. 선생님이 욕해도 이게 저 개새끼가 딴소리 하고 있는 거야. 3번 A의 그러면서 너희한테 살짝 이제 떡밥을 툭
던지는 느낌이다. 3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끊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뭔 말이야?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크다면 개딱지포가 직계바르기.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자, 4번으로 가볼게. 선생님 좀 더 설명해 줄게. 점점 놀리는 재미가 있거든. 이게.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겠군. B의 증가율이 작은데 그럼 1보다 어때? 작아야 되겠지. 기울기가 낮아지겠지. 크겠군이 틀렸지. 오케이. 5번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쌍을 점으로 표시한다면 끊고. 이제 이쯤 되면 너희 지쳐있어. 머리가. 마지막 독서야. 지금 이미 김윤은 뇌 나갔어. 지금 뇌정지 상태야. 점들이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 주변에 분포. 1번, 3번, 5번 뭔 개소리야. 모르겠어. 이러잖아. 자, 지문으로 가봐. 지문 그대로 올려. 자, 지문으로 가봐. 자, 1930년대부터 보자. 그 그래프 위에 있는 단락부터. 동물의 체중과 세력 주변의 기초 대사량을 들고 동물의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냈다. 순서쌍 거기다 동그라미 해놔. 그리고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른 경우 그 둘의 증가율이 점점 같을 때와 달리 다를 경우 그 둘이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 여기서 일반적인 그래프 동그라미.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에 어때? 다를 때는 같을 때와 달리 다를 때는 곡선 주변의 분포, 곡선 주변의 동그라미. 그런데 동그라미. 그런데 여기도 동그라미. 그런데 뭘 했대? 상용록을 취했대지. 상용록을 취하면 어떻게 된대? 순서상 그래프를 표시하면 직선 주변의 자역이 직선 주변의 점들이 분포 밑줄거나 그 다음 거기로 또 화살표 해놔. 그리고 내려가면 상용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L그래프라고 한대. L그래프 동그라미 해놔. 또 화살표를 밑으로 그어놔. 여기까지 해놨어. 그 다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게 찾아져. 우선 첫 번째 봐봐. 3번 보자.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이라고 했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 주변에 분포하겠군에 어떤 곡선이 틀렸지. 왠 줄 아니? 방금 분명히 말했지. 이 체중과 기초대사량을 클라이버가 해놓고 뭘 먼저 만들었니? 순서쌍을 만들었지. 순서쌍을 만들고 났더니 점들이 어때? 곡선으로 가서 그걸 뭐라 그래? 일반적인 그래프라 그랬지. 근데 곡선을 가니까 뭐가 안 보였지. 그래서 클라이버가 그 다음에 뭘 했니? 상용로그를 씌웠지. 그랬더니 어떻게 갔니? 직선으로 가지. 그걸 뭐라 그래? L그래프라고 했지. 여기 보기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 선생님 보기 읽을 때 뭐라 그랬어? 자, 순서쌍을 확보했지.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리고 L그래프 방식으로 놓고 분석을 실시했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뭐야? L그래프지. L그래프니까 3번이 A 증가율보다 B 증가율이 크다면 점들의 분포는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할 일이 있겠니 없겠니? 상용록을 씌우면 그 다음부터 곡선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틀린 거였어. 상황이 뭐였냐면 이미 L그래프라는 상황이야. 일반적인 그래프 곡선 직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쌍만 구해서 점을 찍으면 그게 뭐니? 있잖아? 일반 그래프야. 근데 거기에 상용록을 씌우면 그 다음부터 뭐야? L그래프야. 여기 상황은 무슨 그래프야? L그래프야. L그래프일 때 얘가 있을까? 주변에 곡선 주변에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5번을 보자. 근데 또 상황이 달라져.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대 동그라미.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쌍을 표시한다면 일반적인 그래프는 원래는 어디 나와야 돼? 얘들아? 곡선으로 나와야 되지. 맞지? 근데 이건 왜 틀렸냐면 증가율이 같대잖아. 같으면 어때?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 얘 점의 증가율이 다를 때라고 얘기했지. 선생님하고 읽었던 부분에. 어디? 그 위에 올라가 봐. 여기 증가율이 가로축 세변수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들은 증가율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의 곡선 주변에 분포한다고 돼 있지. 그러면 증가율이 같으면 뭐니? 직선으로 가겠지. 그래서 답이 5번이 그것도 틀린 거야. 그럼 1번은 왜 틀려요? 라고 하잖아.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한다 했어.
너희 최적의 직선이 어디 나와 있는 줄 아니? 이게 최적의 직선이 몇 군데 나와. 근데 대박은 뭐냐면 대박은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자.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하여 L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이야. 그리고 걔를 뭐라 그래? 기울기로 0.75를 얻어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 0.75에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 결론지었어. 최적의 직선 여기서 다시 읽어보면 1번에 가면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에 B가 비례한다. 개딱지폭과 큰 집게발 크기 그 자체 네이키드로 비례할 수 있어야 없어? 없고 뭐에 비례해야 돼? 뭐에 비례해야 돼? 이거에 비례해야 돼. A의 0.75에 B가 비례한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A에 B가 비례할 일이 있어 없어? 비례하지 못하고 얘는 뭐야? 이거에 가로를 씌워 0.75. 그래야 기울기가 0.75인 클라이버의 법칙이 맞아떨어지는 거야. 이미 L그래프이기 때문에 말장난 쳐놓은 거였어. 현우야 이해되지? 알았지? 여기 하나에 0.75가 쓰여 있어야 돼. 그 자체로 비교가 비례할 수는 없어. 맞지? 그래서 맞는 얘기인 거야 이게. 0.75에는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답 1번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수지야 깜빡 속았지? 속았다는 느낌 들어? 1번하고 3번이 그래서 1번에다가 딱 들이밀고 그 다음에 3번에서 힌트를 하나 더 줬어. 근데 너희가 이걸 찾지 못했었던 거야. 선생님도 이거를 못 찾고 있었거든. 근데 어떤 한 제자가 수학을 잘하나 봐. 혼자 막 상용로그 씌워서 막 풀고 있는 거야. 이거를 이 밑에다 쫙 길게 적으면서 그래서 니 뭐하냐 그랬더니 이래야지 구해진대. 아니 국어가 무슨 수학도 아니고 미적도 아니고 상용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걸 왜 그렇게 구해? 그랬더니 이래야지 구해진대. 그래서 너 뭘로 구한대? 그랬더니 혼자 막 해서 뭐 그래프의 최적의 직선 기울기에 뭘 0.75 곱하고 있는 거야. 뭐에다.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자마자 씨댕 0.75 빼먹었네. 어때? 얘는 얘의 0.75에 비례하는 거지 개탁지의 그 크기의 그 자체에 비례한 게 아니었지. 맞잖아. 거기에 속았다 해가지고 이거 답의 근거를 찾아낸 거야. 내가 그랬잖아. 이거 분명히 어디 쉬운 데 있는데 속고 있을 거라고. 거기에 속았더라고. 알겠지?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아이고 머리 아팠다. 잠깐 쉬자. 잠깐.